관장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보험 하나 가입하시려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트 딜러 활동 생각 있으십니까? 아트 딜러요? 저는 보험 일만 계속해서 예술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입니다. 그림은 잘 몰라도 되고 투자만 잘 받으면 되는 거라서 영업하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요. 지금 하는 보험 일 하시면서 미술품을 계약을 하면 제가 성과금으로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일은 유지하면서 투잡으로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참에 저도 보험 하나 들어야겠네요. 네,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이게 생각보다 이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한번 잘해 보십시오. 와, 이 작품은 허 팀장님, 그림 모른다더만은 딱 한 번에 알아보시네. 이렇게 유명한 작가 작품은 알아야죠. 이야, 이 작품을 여러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요? 작품을 공동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을 기업이나 병원에 대여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이죠. 내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걸 아트테크라고 하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재테크로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작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네요. 역시 영업하시는 분이라 이해가 빠릅니다. 네, 그럼 제가 계약할 작품들 리스트만 좀 보내주십시오. 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와, 팀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근데 무슨 일로? 사모님 보험도 제가 점검 한번 해드리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안내 한번 드릴까 합니다. 투자처요? 네. 아트테크라고 해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로요이 무쿠코라는 작가 아시죠? 그 작가의 그림을 소장하시면서 그 그림에 대한 수익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요? 근데 이거 진품 맞아요? 당연하죠. 진품 확실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진품이니까 수익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 작품을 기업이나 병원에 대여를 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구매 가격 기준의 연 30%를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에 30%면 수익률이 꽤 높네요. 근데 만약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대여했던 미술품을 재판매해서 투자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일단 투자해보죠. 자, 그럼 여기에 먼저 사인 한번 좀 하시고요. 네. 남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네. 덕분에 보험 잘 들어서 건강검진까지 받으면서 잘 지냅니다. 이번에도 남 사장님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아트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트테크요? 네.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프린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공동 투자로 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술품 구매라. 근데 공동 투자면 내 건 아니잖아요. 이 단독 소유지만 그래도 내 명의가 들어갑니다. 대신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작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구매한 작품은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대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와 재테크를 합쳐서 아트테크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보험 일도 하시면서 이런 것도 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쪽으로도 분야를 좀 넓혔거든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럼 우리 허 팀장님 믿고 저는 투자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 후 몇 달 동안은 약속했던 수익금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려막고는 있는데 요즘 새 투자자가 없단 말이야. 돌려막기? 프린스 작품도 투자 받은 데서 10억이나 남겼고 담보 잡아서 한 20억 땡겼으니까 그래 이제 튈 때가 됐네.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수익금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거 사기가? 허 팀장님, 미술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수익을 낸다는 말만 믿고 권해드린 건데. 아니 허 팀장님 믿고 한 건데 팀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아트 테크가 아니라 미술품 사기를 당하신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봐도 좀 찜찜한 게 수익이 크게 나지도 않는데 이게 투자라고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다 그 수익금마저도 6개월 이후부터는 또 제대로 입금도 안 되고 이게 전형적인 사기의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단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최지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기가 맞습니까? 이번 사례를 보면 사실 뭐 투자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사기 구조에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러한 이제 미술품 사기 또는 아트테크 사기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네. 다들 이제 비슷하게 투자자들에게 이제 고수익을 주겠다 또는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 투자자를 모았다가 네.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기소가 되거나 형사 사건화 되고 있습니다. 네, 미술품 사기, 아트 테크 사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네, 사실 뭐 전체적인 구조는 네. 일반적인 이제 투자 사기와 비슷한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미술품이 이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작품을 공동 구매해서 이제 기업이나 병원에 임대를 해주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뭐 저작권료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치 그럴 듯한 이제 금융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연 10% 이상의 고수익이 나온다. 또는 이제 계약 종료 시에도 이제 원금이 보장이 된다 하면서 이제 투자자를 모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해당 미술 작품이 그만한 가치가 이제 없다든지 또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매각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런 걸 숨기고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투자 대상 미술 작품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투자금으로 이제 앞에 이제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 돌려막기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순간 전체가 이제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미술품 사기라는 게 저도 한 5, 6년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네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투자자가 앞에 투자자의 수익금을 부담하는 게 네. 흔히들 얘기하는 폰지 사기하고 구조가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조만 놓고 보면 이제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사기의 경우에는 이제 유명 갤러리가 관여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조합 형태로 이미 여러 투자자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이제 투자자를 좀 안심시키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문제는 미술품을 이제 고가의 미술품으로 포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실제 유명 미술품을 허위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편치 않은 사기 금액이 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규모도 커지는 거고 이제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 사기로 밝혀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사기 외에도 이제 유사수신 행위 여부도 조사가 좀 사실 필요해 보입니다. 자, 유사 수신행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투자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성립이 되나요? 네, 그 유사수신은 단순한 불법 모금이 아니라 이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는 이제 범죄인데요. 네. 적용되는 법률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 요약하면 이제 금융업 인가도 없는 사람이 원금 보장 또는 확정적 수익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자금을 모으면 그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벌형도 이제 법정형도 높은데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미술품 사기냐 아니면 단순한 투자 실패냐 나누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실제 수사 과정에서나 뭐 재판에서 네.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모든 뭐 손실이 난 사건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 미술품 사기 사건들은 몇 가지 특징이 분명하거든요. 우선은 지나치게 고수익이거나 또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을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 10% 이상의 수익, 뭐 원금 100% 보장 이런 이제 약속은 미술품 임대 수입이나 또는 뭐 저작권료 수입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정된 사실처럼 뭐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속여서 돈을 이제 받은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든지 네. 아니면 원금을 100% 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기로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또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 다음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좀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품에 어떤 매각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걸 숨겼다든지, 실제 이제 갤러리 매입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가격으로 팔았는지, 네. 또는 이제 그 미술품에 대한 감정 자료가 또 있는데 이걸 숨기고 또 매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투명하게 자료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의성이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 투자 수익금이 정상적인 사업 수익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돌려막기 방식이냐라는 겁니다. 실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뭐 이제 투자가 잘못됐으면 투자 실패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뭐 아트테크 사건들처럼 뒤에 들어온 투자 자금으로 앞에 사람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건 명백한 이제 폰지 구조이고 사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뭐 재현 드라마를 봤지만 지금 미술품 투자를 권유하는 분이 이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례에서 허경식 씨인데, 허경식 씨는 사실 원래는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허경식 씨가 이제 보험 상품을 파는 도중에 뭐 이런 미술품 투자 사기에 관여했다고 보이는데, 허경식 씨는 이제 본인도 이제 갤러리 측으로 또 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 공범이라든지 유사수신 행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평소 뭐 관계라든지 보험업 등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뭐 지식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믿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인이고, 보험업법과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이제 보험업 감독 규정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을 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미술품 투자 상품이 보험과 연계된 상품의 일종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또 안정성을 가진 상품인 것처럼 소개를 하면 또 다른 이제 금융상품 권유 등의 행위에 이제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든지 또 다른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소 관계가 있는 보험 설계사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참 어렵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술품 투자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아주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막연하게 이제 미술품 투자 사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뭐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회사와 상품의 어떤 정확한 정체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 뭐 고수익 약속,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은다 이러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경고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문구가 있다면 이제 최소한 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인지 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뭐 나와 있는지 검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이제 미술품의 작품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내에는 뭐 K 아트마켓이라고 해서 한국 미술시장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한국 미술품 감정 연구센터라든지 하는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 미술품 감정 협회나 뭐 화랑협회 산하의 어떤 감정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품 여부 또 시가에 대한 판정 여부 등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얼마짜리다라는 말을 그냥 말로만 믿지 마시고 네네. 경매 낙찰가, 감정가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해되지 않는 가격이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운영하는 회사를 꼼꼼히 따져보고 네. 작품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는 습관을 좀 키워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제 계약서에 최소한 뭐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인지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소유자는 누군지, 당시에 최초에 거래될 때는 얼마였는지, 또 이제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게다가 적법하게 이 미술품 렌탈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는 이제 저작권 사용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건을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이런 서류들이 전혀 없거나 또는 계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돈이 좀 운용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입금 계좌가 어딘지도 좀 중요한 이제 판단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뭐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한다든지 또는 계약서보다 먼저 일단 입금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면 한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인 김정희, 남숙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았다, 저 사람이 속였다라고 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 네. 그 증거를 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소를 하려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때 증거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말을 듣고 투자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증명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따라서 이제 우선은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뭐 카톡이나 문자, 또 녹취 파일 등에서 원금 보장한다든지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일 좋고요. 네. 또 이제 계약서와 관련된 뭐 거래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뭐 작품 정보나 수익 구조가 좀 허위가 되었다든지 네.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다 뭐 그렇다면 그 자체가 바로 허위 기망의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게다가 이제 또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금을 보냈던 그 송금 자료들도 필요하고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때는 내가 보냈던 돈이 실제 이 작품 매입에 쓰였는지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혹은 아니면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김정희, 남숙진 씨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내가 손해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피해 금액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그 형사소송 외에 민사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이제 가능은 하고요.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갤러리 측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도 소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손해배상 이제 금을 회수하는 게 쉽지를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미 운영자가 자금의 대부분을 뭐 사용을 했다든지 뭐 피해자가 많다든지 법인이라고 해도 사실상 껍데기인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가해자 측이 이미 미리 재산을 좀 빼돌려 놨고 사전에 차명화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이제 형사와 민사상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형사 고소 단계에서는 뭐 자금을 좀 빼돌린 정황을 좀 확인했다면 추징 보전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트테크 사기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오늘 사례처럼 미술품 투자 사기나 아트테크 사기 같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 사기가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전형적인 금융 사기와 구조가 이제 똑같은 경우는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투자는 언제나 냉정한 사실과 검증 위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화려한 말보다 실제 구조와 근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은 뭐 그런 태도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